방구석 시네마. 여러분들은 영화를 선택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마 어떤 영화를 볼지 결정하는 이유는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출연하는 배우를 평소부터 좋아해서일 수도 있고, 감독의 전 작품들을 다 재밌게 봐서일 수도 있겠죠. 또 제작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기다려왔다든지, 아니면 영화의 소재가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영화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주위 사람들의 평이 아닐까 싶어요. 아, 이거 진짜 재밌다던데. 내 친구가 봤는데 이 영화 괜찮대. 이렇게 주위에서 한마디씩 하면 그 영화에 대해서 갑자기 신뢰감이 마구 들잖아요. 다른 것보단 믿고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영화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입소문의 힘이 무서운 거겠죠. 나와 친구들, 그리고 주위의 많은 지인들, 나아가 더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면 그 영화의 흥행은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턴 하고 여러분들께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편안하고 친근하게 영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방구석 시네마입니다. 방구석 시네마 그 5번째 상영작은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당시 입소문의 효과를 톡톡히 본 영화죠. 국내에서 누적 관객 수 490만을 돌파하면서 애니메이션 장르에도 불구하고 큰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시상식 등에서 수상을 하면서 작품성 또한 널리 알렸죠. 국내에선 각종 패러디들이 등장했고 또 큰 인기를 끌면서 여러가지 캐릭터 상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애니메이션이라는 혹평도 있었지만 같이 보러 나온 어른들을 치유하고 진한 감동을 주면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럼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인사이드 아웃, 지금 바로 상영 시작해볼게요. 라일리가 태어나고 그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은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죠. 넌 정말 기쁨 덩어리구나 라고요. 라일리의 몸 안에서 기쁨이란 감정을 담당하는 조이는 그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라일리와 조이, 그 둘이 영원히 함께라면 좋겠지만 라일리는 곧이어 울음을 터뜨렸고 슬픔이도 함께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뒤 라일리가 자라면서 라일리를 지켜주는 소심이, 라일리가 해를 입는 것을 막아주는 까칠이, 그리고 온당한 일들에 매우 민감한 버럭이까지 여러가지 감정이 생겨났고 라일리의 감정 본부는 더욱 떠들썩해집니다. 이러한 5가지 감정들이 모여서 라일리의 기억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중에서도 라일리의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나온 핵심 기억은 라일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핵심 기억은 하키섬, 엉뚱섬, 우정섬, 가족섬, 정직섬 등 여러가지 섬들을 짓고 라일리의 개성을 만들어주죠. 라일리가 11살이 되고 그들의 가족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새 집에 들어선 라일리는 으스스하고 지저분한 내부를 보면서 표정이 굳기 시작하는데요. 까칠이와 버럭이, 그리고 소심이가 야단법석을 피우자 기쁨이는 그들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게 기쁨이가 가까스로 수습을 하던 중 갑자기 슬픔이가 라일리의 기억에 손을 대게 되는데요. 좋았던 기억이 슬픈 기억으로 바뀌려고 하자 기쁨이는 슬픔이를 나무라고 슬픔이가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성적으로 맞지가 않는데요. 기쁨과 슬픔이 함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쁨이는 라일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죠.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라일리는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합니다. 새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게 된 라일리에게 기쁨이는 행복했던 기억을 보여주는데요. 그 순간 슬픔이는 또다시 기억을 만지고 기쁘게 자기소개를 하던 라일리는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이러한 슬픔이의 행동을 본 기쁨이는 재빨리 슬픔이를 말리지만 이미 자기소개의 기억은 핵심 기억이 됩니다. 대부분의 핵심 기억은 기쁨을 나타내는 노란색 구슬로 이루어져 있는데 슬픔이 담긴 파란색 구슬이 핵심 기억이 돼버리자 기쁨이는 그 구슬을 빼버리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기억을 지키기 위한 슬픔이와 슬픈 기억을 지우려는 기쁨이는 몸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던 중 라일리의 핵심 기억이 전부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구슬을 지키려던 기쁨이와 슬픔이는 의도치 않게 장기 기억 보관소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감정본부에는 그렇게 기쁨이와 슬픔이를 제외한 소심이, 까칠이, 버럭이만 남게 됩니다. 핵심 기억이 모두 사라지자 라일리의 인격섬들은 모두 불이 꺼지게 됩니다. 기쁨이는 라일리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재빨리 본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기쁨이가 없는 본부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소심이, 까칠이, 버럭이가 기쁨이처럼 해보려고 시도하지만 그들은 기쁨이가 될 수 없죠. 라일리는 부모님 앞에서 까칠하고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아빠와 크게 싸우고 마는데요. 아빠는 예전에 자주 하던 원숭이 흉내를 내면서 라일리와의 화해를 시도하지만 기쁨이가 없는 라일리는 아빠를 받아주지 않죠. 그러자 라일리의 엉뚱섬은 기억 쓰레기장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본 기쁨이는 희망을 잃지 않고 서둘러서 본부로 가려고 하지만 반면 슬픔이는 더욱더 절망에 빠집니다. 우울한 슬픔이를 이끌고 기쁨이는 앞장서서 출발하는데요. 본부로 갈 새로운 길을 찾다가 기쁨이는 라일리의 상상 친구 빙봉을 만나게 됩니다. 기쁨이가 본부로 가는 방법을 물어보자 빙봉은 생각 기차를 타면 된다고 알려주는데요. 그들은 생각 기차를 타기 위해 상상섬으로 향합니다. 그때 라일리의 기분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우정섬에 이어서 하키섬마저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걸 본 기쁨이는 마음이 급해져 빙봉에게 서두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기억 처리반이 나타나 빙봉의 로켓을 기억 쓰레기장에 버리는데요. 라일리의 어린 시절 로켓을 타고 함께 달나라에 가기로 약속한 빙봉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기쁨이는 그런 빙봉을 이해하지 못한 채 빨리 그를 달래 정차역으로 가려고 하지만 빙봉은 여전히 기운을 차리지 못하죠. 놀랍게도 그런 빙봉을 위로해주는 건 슬픔이었는데요. 슬픔이는 빙봉의 마음을 이해해줍니다. 기쁨이와 슬픔이 그리고 빙봉은 드디어 생각기차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라일리가 잠에 들자 열차는 멈추고 마는데요. 그들은 꿈 제작소에 들어가서 라일리의 잠을 깨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멋대로 나타나 꿈을 망쳐버리자 경찰은 그들을 내쫓고 말죠. 경찰은
빙봉을 잡아다 무의식의 감옥에 가둡니다. 기쁨이와 슬픔이는 그런 빙봉을 구출하던 중 빙봉을 감시하던 삐에로 인형을 라일리의 꿈속으로 유인하는데요. 그들은 간신히 라일리의 잠을 깨우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잠에서 깬 라일리는 버럭의 지시에 따라 가출을 시도하는데요. 이로 인해 라일리의 정직섬이 무너지게 되고 생각 기차가 다니는 선로 또한 부셔지고 맙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족섬마저 조금씩 파괴되고 기쁨이와 빙봉은 기억 쓰레기장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기쁨이는 답지 않게 좌절을 하지만 다시 기운을 차린 후 빙봉의 로켓을 찾아 마지막으로 힘차게 도약을 시도합니다. 우리는 늘 행복하고자 합니다. 매일같이 웃고 또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항상 웃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은 까칠해지기도 하고 소심해지기도 하죠. 또한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슬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든다는 이유로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던 또 다른 슬픔이를 막고 또 가둬왔을지도 모릅니다. 기쁨이 오기 위해선 그 전에 슬픔이 필요하죠. 그래야만 슬픔을 극복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이 모여서 우리는 우리만의 기억과 또 개성을 만들어갑니다. 어린 시절에 같이 놀았던 여러분들의 상상 친구는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코끼리, 솜사탕, 사탕눈물 여러 가지가 섞인 모습을 한 라일리의 상상 속 친구 빙봉은 라일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또한 라일리의 감정 분부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서로 다투고 도우며 라일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며 라일리는 풍부한 감정을 갖게 되고 또한 더욱더 자라나게 되죠. 영화의 마지막, 그들은 과연 잊혀지지 않고 라일리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씩은 생각해 봤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숨겨진 내면의 동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었습니다. 방구석 시네마를 마감하기 전에 이번 주 영화 소식을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배트맨 대 슈퍼맨이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많긴 하지만 역시 히어로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 같네요. 2위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토피아였습니다. 이쯤 되면 최종 누적 관객 수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갈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위와 4위에는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인 대배우와 미스컨덕트가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기대작인 것 치고는 성적이 크게 좋진 못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5위는 20살 청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글로리데이가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개봉 영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내일 개봉하는 영화 독수리 에디입니다. 동시기 개봉작 중에서 예매율 1위에 올랐는데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한 전 스키 선수 테런 에저튼과 그를 도와 그의 코치가 되는 휴 잭맨의 유쾌한 스키 점프 도전기를 그렸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똑같이 스키 점프를 소재로 한 영화 국가대표의 김용화 감독이 극찬을 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같은 날 개봉하는 이상윤, 강예원 주연의 영화 날 보러 와요입니다. 정신병원 납치 감금 사건을 담은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하는데요. 몰입도 높은 강렬한 연기가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영화가 상영 예정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영화 정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노래 듣고 와서 방구석 시네마 마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하고 인정을 하는 영화는 대부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작품성이 보장되는 거니까 믿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린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감정들은 하나하나 소중한 것이죠. 무시되어야 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성격과 그리고 개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기억들이 모여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신의 내면에 좀 더 솔직해지시는 건 어떨까 하네요. 그럼 저흰 3주간의 휴식기를 가진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잊지 말고 재밌는 영화 이야기 기다려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우분들을 위한 작은 영화관 방구석 시네마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재은, 기술 정원석, 진행의 양성래였습니다.